안녕하세요. 최근에 수소 관련주들, 특히 두산 퓨얼셀 주가가 52주 신고가도 경신하고 시장이 아주 뜨겁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수소 에너지에 관심이 쏠리는 걸까요? 그 배경에 어떤 정책 변화가 있는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는 정부의 새로운 국정과제 발표 내용, 그리고 이게 수소 산업, 특히 대표 주자인 두산 퓨얼셀의 주가와 또 실제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정부 발표 자료나 관련 뉴스들, 두산표열셀의 최신 실적 보고서까지 쭉 살펴보면서요. 이 정책 발표와 시장 반응, 그리고 기업의 현실, 그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정부가 왜 이렇게 수소에 힘을 싣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가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 이걸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웠습니다. 이게 지난 8월 13일에 발표된 향후 5년 국정운영 청사진에 포함된 경우이죠. 네, 여기서 청정수소라는 건 이제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를 말하는 거고, 전주기 생태계는 이 수소를 생산하는 것부터 운송, 저장, 활용까지 모든 단계를 다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근데 왜 수소일까요? 이게 날씨에 따라서 발전량이 좀 오락가락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있잖아요. 네네. 그 단점을 보완할 장기적인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이 청정수소가 주목받기 때문이죠. 아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나 전라남도 같은 지역별 미래산업 육성 계획에도 수소 관련 내용이 다 포함됐고요. 또 기후에너지부 신설 계획과도 이게 다 연결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의 이런 강력한 어떤 드라이브가 시장에는 굉장히 즉각적인 신호로 읽혔습니다. 당연히 수소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대감이 확 높아졌죠. 사실 대표적으로 두산 키얼셀 주가를 좀 보면요. 불과 넉 달, 그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러면서 최근 장중에 25,95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딱 찍었죠. 와, 넉 달 만에 2배요. 정말 대단한 상승세네요. 네, 그리고 두산 피얼셀 말고도 HS 효성 첨단 소재마, S피얼셀 같은 다른 기업들도 같이 주목받고 있고요. 근데 저기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 막 실행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건 이게 수소 산업 자체의 어떤 장기적인 잠재력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복합적이라고 봐야겠죠. 수소에너지가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물론 큰데요. 동시에 이게 정책 의존도가 좀 높고 또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분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미래 가치를 현재 주가에 미리 좀 땡겨서 반영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 실체보다 훨씬 앞서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군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두산 퓨얼셀, 이 회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하고 열을 만드는 그런 친환경 고효율 발전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 이걸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한국 서부발전하고 같이 그 생활하수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걸 활용해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하니까 활용 영역을 계속 넓혀가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대는 큰데 실제 경영 성과는 어떤지 이제 숫자를 통해서 좀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2025년 2분기 실적을 좀 보면요. 매출은 1,284억 원,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5%나 늘었어요. 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외형 성장은 아주 뚜렷하죠.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인 발전용 연료전지 주기기 매출이 크게 늘었고요. 하지만 이 수익성이 아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한 14억에서 19억 원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아, 매출은 늘었는데 손실이라? 네, 영업 손실이라는 게 결국 매출에서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즉 매출 원가랑 판매비, 관리비 이런 걸 다 빼고 남는 이익인데 이게 아직 마이너스라는 거죠. 물론 1분기에 비하면 적자 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때는 거의 110억 원대 손실이었거든요. 네. 근데 작년 2분기에는 그래도 흑자였어요. 한 22억에서 29억 정도. 그걸 생각하면 아직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군요. 회복이 좀 더딘 셈이네요.
그렇죠. 그 매출 원가율,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 제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분기에는 거의 99.9%였는데 2분기에 93.1%로 낮아진 건 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비용 관리가 조금씩 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하지만 여전히 작년 수준, 그때가 86.5%였는데 그거보다는 높아서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분석기관에서도 아직은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수익성 회복 속도를 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정부의 강력한 청정수소 정책 발표가 두산 퓨얼셀 같은 관련 기업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고 실제로 두산 퓨얼셀의 매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영업이익은 적자 상태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즉, 시장의 뜨거운 기대와 기업의 실제 재무 상태 사이에는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 균형점을 어떻게 바라볼지가 아마 당신에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부가 단순히 수소 생산이나 연료전지 개발 이것만이 아니라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전주기. 그렇다면 이 생산된 수소를 대량으로 또 안전하게 운송하고 저장하는 기술이나 인프라 구축, 예를 들면 전용 파이프라인을 깐다거나 액화수소 저장 시설을 짓는다거나 하는 부분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아, 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또 기존의 천연가스 배관망이나 전력망하고 이 새로운 수소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할 건지, 안전 규제는 또 어떻게 마련할지 등등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과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이런 인프라나 연계 기술 분야에 예상치 못했던 기회나 혹은 더 큰 도전 과제가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